안녕하세요. 벌써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정말 이 표지만 봐도 진짜 이렇게 마음이 미소로워질 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의 저자는 야마구치 하지메 선생님이시고, 지금 현재 그 인간과학 연구과에서 이 신체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심리학 책도 많고 또 어떤 그 호르몬에 대한 책도 많고 하지만 이 책은 이 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심리학 책도 읽어보고 하지만 정말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뭐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내가 행복해지냐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은 정말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주 두껍지 않고 그 종이도 아주 두껍고 기분 좋게 쓰여져 있습니다. 글씨도 크고 또 중요한 거는 각 페이지마다 정말로 중요한 말을 아주 노란색 형광펜을 쫙쫙 그어서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노란색 형광펜만 그어진 것만 보셔도 책을 한번 다 이렇게 책에 바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친구가 잘 정리해준 요점 정리 노트 같은 느낌이면서도 매우 구어체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여간 손이 안 가시는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며에서도 보듯이 스스로 이제 행복의 씨앗을 키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좀 행복해질까? 무슨 조건이 달성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뭐 더 예뻐지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뭐 좋은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 안의 그냥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행복의 씨앗을 어떻게 내가 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 막연한 이야기 뭐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드로핀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세요. 책의 맨 뒷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 각 호르몬의 앞자를 따서 DOSE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 의욕과 열정, 기대감,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말했듯이 도파민이 없었다면 인류는 문명을 이렇게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옥시토신은 신뢰관계를 잘 해서 사람들과 유대감을 해주고 또 평온한 느낌, 아이가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 그리고 또 안에서도 재밌게 바람기를 잠재워주는 옥시토신 이런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에서 사람들은 가장 큰 행복감,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세로토닌은 우리가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기 안에 재미있는 내용 중에 이 동북아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불안을 잘 느끼는 유전자가 굉장히 2배 이상 더 높기 때문에 거기는 날씨가 온화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쪽 그 유전자를 가진 이 불안과 우울을 잘 느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 먼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부터 제일 먼 데까지 온 이 동북아에 온 사람들에서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 너무 당연한 거다. 나만 특이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거 아니다 라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엔드로핀은 역시 이 아픔을 좀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아준다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뇌과학 책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무심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서 마치 철학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따뜻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이 4가지 호르몬, 아까 DOSE, 도즈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거에 또 상관관계,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을 20가지 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팁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으시고요. 또 맨 뒤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으세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는 뭐 도파민에 대한 책도 많고 세로토닌에 대한 책도 많고 하나하나의 책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이 서로 연관관계를 이렇게 해줘서 보여주고 있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간중간에 보통 이제 일본 책들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서머리와 이 도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전체를 다 나 읽을 시간 없는데 라고 할 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중간중간에 특별히 이 색종이 노란색 기분 좋은 색종이 위에 쓰여진 페이지나 중간중간에 표만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아까 도파민, 엔도르핀이 어떻게 그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도 이제 19페이지 표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성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 DOSE,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낙관적이게 되고 남들과의 유대감도 좋아지고 집중력이나 의욕도 좋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뭐 한꺼번에 다 뭐 이렇게 어떻게 다 주입받아야 되냐 그러면 그렇진 않고 우리가 보통 도파민이 제일 먼저 작용하고 도파민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든지 좀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그게 뭐 사람이 됐던 일이 됐던 뭔가 가슴 설레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뭐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옥시토신이 필요하고 의욕이나 또 그 안에서 만나는 많은 역경도 이겨내려면 또 그런 엔돌핀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죠. 진짜로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뭐 사랑할 때도 아침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설레면서 일어나지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정주영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새벽에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도 매일매일 가슴이 설렜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나이가 많으신 연배에도 매일매일 설레서 잠을 더 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 취미가 됐던 일이 됐건 사람이 됐던 그런 설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삶에 큰 의욕이 되고 이 도파민은 정말로 인류가 이런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네트워크표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지나 또 그 각 단어들의 이 비중이나 빈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사를 받고 이럴 때 굉장히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이 표만 이렇게 무심하게 들여다보셔도 이럴 때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럴 때 정말 좋아했나? 그리고 또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어떤 말보다도 이 표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알려진 거지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보통은 젊었을 때 10대 때 세상이 신나죠. 그래서 10대 때 굉장히 행복했다가 보통 한 30, 40대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때가 가장 또 불행했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오히려 에이징 패러독스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30대, 40대 이렇게 하면서 이번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로 내가 행복할 수는 있는 걸까 이번 생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이가 드시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거 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각 장으로 넘어가서 각 도파민, 옥시토닌 각 장을 이제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너무 많이 알아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도파민이 생각보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아프리카로부터 출발해서 저 남미 끝까지 뻗치는데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끝까지 오는데 이
7R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53페이지에 세계 지도를 이용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부가 사람들이 이 끝까지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호기심과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거와 또 비례해서 그런 불안과 우울도 비례해서 당연히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있으면 우리 IQ도 좋아지고 인지 능력, 또 집중력, 창조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쭉쭉 이렇게 보시면서 노란색 이 형광펜이 있는 것만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소의 법칙이라고 해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이 옥시토신하고 세로토닌, 엔도르핀은 지금 여기를 이제 지향하는 거라면 도파민은 정말로 좀 더 먼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도파민 의존 시대라고 해서 뭐든지 중독에 잘 노출되고 우리 뭐 SNS에 스크롤링도 끝없이 해야 되고 또 알코올 의존도나 또 마약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뒷담화도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교황님 책도 있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 사실 사람은 굉장히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남을 비아냥거리거나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치매에도 3배 더 잘 걸리고 사망률도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것도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남을 괴롭힐 때 느꼈던 도파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아이나 아니면 내 부하 직원이나 나보다 약자를 그렇게 괴롭힐 때 느꼈던 그런 도파민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가혹해지고 극단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이 76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중간중간에 그 행복의 기술이라고 해서 1, 2, 3, 4에서 20가지 넘게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무엇을 하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여행이라는 게 도파민을 샘솟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행이 그 다음에 어느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상상만 해도 도파민 터지는 어떤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뭐 이제 5년 뒤에 5kg 빠진 모습을 상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상만 해도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집하는 취미 도대체 수집은 왜 하는 거야 싶은데 이 수집하는 게 또 굉장히 도파민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게 진짜 내가 행복을 나 스스로 만드는 습관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떤 때는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믿어줄까? 도대체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믿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로 옥시토신을 진짜 어떻게 뿌리든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쉽게 라벤더 같은 그런 아로마 요법도 실제로 옥시토신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울 때 눈물이 뺨을 타고 내리는 그 자체로도 그것이 강력한 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호르몬 역할에 좋은 영향을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우는 걸 참는 게 좋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아주 명쾌하게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숨어있는 이 어떤 지혜나 정보를 아는 재미가 이 책의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은 무엇보다 하여간 그 마음의 균형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뭐 과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이 뭐 다 좋다고 해서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데 이것이 서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 4가지 호르몬은 서로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복의 기술에서 5번째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 이타적인 행동이고 사실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어떤 안도감, 그런 세로토닌 효과가 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도 우리 삶에 굉장히 더 나아지게 하는데, 하지만 이 개 사육이 부담이 된다면, 나 얘한테 얘 돌봐주는 거 너무 막 몸이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렇다면 오히려 훨씬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 그래서 라벤더 향 파는 데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달콤한 음식, 역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단 게 최고죠. 그래서 단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이것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음악 듣기나 노래 부르기, 특히 엄마가 이 노래를 직접 불러주게 되면 이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돼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라서, 아마 그 인류 어디에나 문화권에 있는 자장가 불러주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거나 합창 같은 거를 할 때 얼마나 인류가 마음의 위안과 유대감과 편안함을 얻는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팬 활동, 덕질 같은 것도 이 설렘이라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년층에서 특별히 추천되는 그런 옥시토신 처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로토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정말로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안이잖아요. 불안처럼 무서운 게 없고, 사실 불안을 타겟팅하면 망하는 비즈니스가 없다고 할 만큼 이 불안과 두려움은 모든 인류가 정말로 같이 살아야 되면서도 또 같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 세로토닌이 인체에 약 한 10mg 중에서 실제로 90%는 소장에 있고, 그리고 2%만이 이 뇌와 척추에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이 또 다른 뇌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최근에 정말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은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세로토닌이 없으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여기서 이 인상적인 단어는 항중력근이라고 해서 중력에 대항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중력이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C자처럼 앉게 되는데, 이럴 때도 내가 일부러 자세만 펴도 실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복감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세로토닌 때문에 그냥 밝혀진 것이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이 잘못됐을 때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그리고 월경정 증후군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한 30년 전에 의학적 교과서에는 동양인에는 없다라고 했던 그런 병이고, 서양인에만 많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다 궤양성 대장염 또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세로토닌의 80%를 가지고 90%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과 이 뇌가 어떻게 같이 작용하는지도 최근에는 정말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마음의 안도감을 얻는 것도 이제 여러 요소가 있는 게 참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자세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환경, 내가 지금에 있는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갑자기 내 외모를 바꿀 수도 없지만, 실제로는 자세만 바꿔도 우리가 하이파워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몸집을 쭉 늘리는 그런 포즈를 취하기만 해도 테스토스테론도 늘어나고 또 코르티솔도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고, 이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이렇게 패자다운 그런 자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행감을 늘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중력근이 뭔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이 네 발 달린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과 역행해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행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척추를 쭉 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눈을 크게 뜨는 거, 그리고 안면 근육에서 표정을 만들 때 웃는 근육, 그리고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입을 크게 벌리는 이런 근육들이 다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인데, 그렇게만 해도 이 행복감이 많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우승하는 순간에 이 표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승리 포즈를 만들 때 이 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자세 자체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팔 동작만 위로 올려도 만세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할 때도 위쪽에 놓고 손을 올리는 거와 아래서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그 팔을 쓰는 게 불쾌한 감정이 훨씬 더 든다.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요 라면서 두 팔을 이렇게 올리는 그 제스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팔을 들어 올리면서 이 만세랑 비슷한 그런 그 동작인데, 거기에 반해서 중력은 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자세를 하면 그 자세 자체가 행복한 그 기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나 아니면 우리가 또 노래 부를 때 그 아이들이 손허리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 순환을 훨씬 더 좋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내가 어떤 체조를 하지 않아도 사랑해요 자세나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하는 손허리 얹은 그런 자세를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삶에서 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술에서는 여기 리듬 운동, 호흡법, 이렇게 천천히 리듬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식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 씹는 동작 자체가 리듬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중요하고, 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게 세로토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외워야 됩니다. 바나나, 유제품, 콩, 두부나 낫또 같은 거, 그리고 달걀, 참깨, 이런 것들 다 고소하고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좋으니까 특히 아침 공복으로 지내지 마시고 꼭 아침 식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로토닌은 이 아침 햇살을 쬐면서 이제 분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꼭 쬐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정말로 못 쬐면 이제 이 형광등이라도 밝게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사람은 쉽게 이제 발끈하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도르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이제 몸에서 분비되는 몰핀 같은 아주 그 중요한 진통 효과를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이 러너스 하이와 연관되기도 하고, 지금은 여기서 좀 더 이제 세분화돼서 더 구체적인 성분도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엔도르핀은 정말로 고통의 순간에 이제 우리 몸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아픔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면 아픔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고통에 압도될까봐 오히려 그 아픔을 억눌러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지극히 내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이 철학같이 한참을 머물게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하는 거, 내가 뭐 사냥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크게 사기를 당하든지 어떤 시련의 아픔을 당하든지 배신의 아픔을 당하든지 그런 어떤 큰 아픔을 당할 때도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엔도르핀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마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도르핀이 어떻게 분비되는가에서 칭찬을 할 때, 또 칭찬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남에게 엔도르핀도 많이 주고 또 내가 칭찬받을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엔도르핀은 지금의 고통도 있게 하지만 과거에 몸에 기억던 기억도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실험 결과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또 그러면 엔도르핀은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노래하기가 정말 좋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가를 부르거나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로 유대감을 높여줘서 합창단 이런 데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춤추기도 막 어려운 춤추기보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나 우리나라의 강강 수월래처럼 둥그렇게 둘러서서 같은 동작을 하는 춤은 어느 문화권에도 모두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함께 춤추는 것, 또 노적기를 한다든가 전체로 단체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음악 연주를 합주를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웃는 것, 그래서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도 혼자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남하고 같이 웃을 때 훨씬 더 어떤 면역의 활성도가 이제 촉진되고, 또 멜라토닌이나 옥시토신 분비도 활성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닥터 프랭클의 말처럼 유머란 겨우 몇 초 동안이라도 주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인간만이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갖춰진 무언가다라고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 적혀 있는데요. 정말로 세상에 어떤 도의 경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도의 경지의 마지막 그거는 유머이고, 오로지 인간만이 유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영혼의 무기라고 한 말. 그래서 내가 막 그 상황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음을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의 회복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뺨을 타고 흐르는 그 터치, 그 피부의 감각 자체가 마사지랑 정말 비슷해서 셀프 허그와 거의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너무 참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도 엔돌핀 분비량을 이제 4-5배 정도 높여주는데, 달리기하고 요가가 거의 비슷하니까 어느 거든 본인에게 좀 더 맞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사우나나 이렇게 해서 미지근한 물,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실제로 엔돌핀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엔돌핀이 올라가서, 우리가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 그 농담도 있었듯이 실제로 이제 엔돌핀이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그걸 맛있게 느끼는,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맥도날드 마크를 붙여주니까 더 맛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음식점인데도 그게 SNS에서 맛집이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훨씬 더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4가지 이 호르몬의 역할을 상호적으로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이 4가지 호르몬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그리고 DHEA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코티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서 각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은 다 남자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서로 다른 성에게도 있는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여자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높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이제 중학생 이럴 때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은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더 호르몬이라고 하는 DHEA, 요즘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면역력도 높여주고 이 색소 침착도 억제해주고 염증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스트레스 완화하고 의욕을 증진하고 동맥경화 예방하고 성욕을 증진하고, 그래서 이 DHEA가 최근에 정말로 중요한 호르몬으로 하고 있어서 한 번쯤 이 DHEA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의 가장 큰 거는 결국 만병통치처럼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장수 호르몬 혹은 휘춘 호르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젊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벼운 하반신 운동, 자전거 타기 같은 거나 걷기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C, E, 아연 같은 항산화 물질을 먹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티솔도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고 그게 있어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거는 나쁜 호르몬, 저거는 좋은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이 조화롭게 잘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성장 호르몬과 많이 작용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밤 12시 전후로 한두 시간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나니까 그때 꼭 잠을 자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해서 세로토닌하고 딱 반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아침 이 빛을 쬐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게일 리듬이라고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리듬이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한 3주 노력해서 겨우 아침형 인간이 되면 깨지는 거에는 하루 만에 깨지는 것이 본래 우리 몸의 리듬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 햇살을 쬐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파트가 정말로 이제 이 책 다 못 읽었다고 해도 그냥 맨 뒤에만 보면 아주 좋으신데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여기서 220페이지 보면 이 칸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 러너스 하이에 좀 더 구체적인 성분으로 좀 더 하고 있고, 막 운동을 막 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운동의 지속 시간을 높이는 게 좋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원더링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의 방황을 하는 것이 실제로 더 좋고, 막 무조건 자동적인 반응을 줄이고 습관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그냥 좋기만 하다는 말이랑 틀리게 왜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 실제로 메이크업을 하거나 스킨케어를 하는 것 자체도 명상만큼이나 어떤 자기 수용감을 높여주고 피부 신체 상태를 좋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도 명상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마사지를 하면 이 부드럽고 느린 속도의 자극이 시섬유라고 하는 이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것이 나오니까, 셀프 마사지라고 해서 나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는 거, 또 내 가슴을 이렇게 두 팔로 감싸 안아서 이렇게 나 자신을 허그해 주는 거, 셀프 허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구강 건강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노년에 우리가 늙는 게 겁나는 건 아닌데 비참하게 늙을까봐, 병들어 늙을까봐 그게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노인 건강의 90%가 이 치아 건강이라고 할 만큼 치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치아가 나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건지, 우울증이 있으면 치아가 나쁜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이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칫솔질로 잇몸을 이렇게 닦는 것 자체가 마사지 효과로 옥시토신의 분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다 못해도 어떤 감사의 마음가짐, 그리고 워라벨, 그래서 스피르오버나 크로스오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무슨 말인지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이렇게 가리키려고 두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로 재밌는 정보를 알려주려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꼭 이 책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이렇게 뒤적뒤적만 하셔도 이렇게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니까 이 책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의 행복 플래닝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죠? 위치가 어디서 출발해서 오신 거죠? 수서 쪽에. 그럼 딱 좋네요. 그러면 거의 그냥 분당판 타고 이렇게 오면 되나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요. 저희는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마포에 있는 책으로 해서 쭉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한번 권장을 해주셔서. 아주 훌륭한 패밀리이십니다. 그래도 막 갔다 왔거든요. 종일 아침에.
아 진짜요? 잠깐 들었다가 바로 왔는데 한 번 오실 거라고 했는데 아 어머님이 누구세요? 맞아요. 안경. 아 그러시군요. 아, 한 번 오실 거라고. 아 진짜로 어머니도 미인이시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된. 아, 여기는 이제 새로 시작해서 와퍼는 오래됐지만 그래서 본래는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처럼 쉬운 책을 하면 안 나오시나 봐요. 근데 또 처음 입문하기 좋은 책이라서 네. 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뭐 잠깐 휴식하시고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제가 어떻게 몇분 좀 떠올려고 했거든요. 아, 차 타고 오셨어요? 네? 차 타고 오셨어요? 네. 나 몇 분 좀 이렇게 보시려고 해가지고. 아니. 거기는 또 거기에 있어서 저도 아까 오늘 거기 한번 들렸다 올까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그대로 가주셨어요. 제가 다음 번에 또 제가 갔다 올게요. 차랑 커피 있어요. 커피 내린 거좀 알겠어요? 갔더니 확실히 좀 일찍 시작하니까 아. 3번씩이 돌 때 아, 듣고 오면 되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편하게 뛰어가지고.